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일차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속도, 시간, 거리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거속시 문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 정리하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번 속력입니다. 속력은 주어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뜻합니다. 주어진 시간당 움직인 거리.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밑에 있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주어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력의 의미를 알면 사실 공식을 막 뭐 엄청 막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공식을 더 유추를 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외우기가 좀 힘들다 싶은 친구들은요, 요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밑에 들어가는 것들은 분모입니다. 분모. 그래서 속력, 시간, 자, 위에는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밑에 있는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 자,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할 때는요, 오른쪽에 있는 거리랑 시간을 이용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위치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시간은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저 표시를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속력이 뜻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2km라는 것은 그죠? 1시간당 2km를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시속 2km라는 것은 1시간당 2km를 이동했다. 자, 분속 5m라는 것은요, 1분당 5m를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속, 분속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속시 문제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자, 문제 안에 보면요, 시랑 분이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3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시랑 분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럴 때는 단위를 한쪽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시로 맞춰주던지 분으로 맞춰주던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속, 시속 또는 분속 그거에 맞춰줍니다. 시속 몇 킬로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고, 분속 몇 미터다 하면 분에다 맞춰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킬로미터, 미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로미터로 맞춰주시던지 미터로 맞춰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영준의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어가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가서 모두 70분이 걸렸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의 기본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x라고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죠. 자,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위를 한번 잘 보시면 시속 3km, 시속 4k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킬로미터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요, 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항상 표를 이용해 주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일단 세 줄을 긋습니다. 세 줄. 당연히 그 세 줄에는 거속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거속시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속시.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고 어떤 거 두 개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어가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갈 때, 올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 때, 올 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있는 것들을 이 표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시속 3km라고 했으니까 갈 때의 속력은 3이구나. 그래서 3km, 시속 3km구나. 자, 올 때는요, 시속 4km구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디를 또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거리 부분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우리가 x라고 했기 때문에 갈 때를 x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왕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 때, 올 때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올 때도 거리는 x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갈 때, 올 때 거리가 똑같이 x다라는 거. 자, 여러분, 거속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 또는 우리가 문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x를 표 안에 다 집어넣었을 때 항상 이렇게 한 칸이 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느 부분이 남나요? 시간이 남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을 여러분이 위에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공식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공식을 생각해 주셔야겠네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속력이 3이고 거리가 x니까 3분의 x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4분의 x가 되겠네요. 4분의 x.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3분의 x와 4분의 x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쓰지 않은 조건 이 부분이죠. 모두 70분이 걸렸다.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을 합쳤더니 이게 70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을 뜻하고 얘는 올 때 걸린 시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총 시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갈 때 시간은 이게 단위가 뭐예요, 지금? 시죠, 시. 우리가 계속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시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 총 시간에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70분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자,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70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친다? 시간으로, 시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0분은 1시간 몇 분이다? 그렇죠. 10분이 됩니다. 자, 이때 1시간은 그냥 놔둬요. 문제는 어느 부분이에요? 10분이죠. 자, 이 10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60분의 10. 그죠? 60분의 10분 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1과 6분의 1 해서 6분의 7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시로 꼭 고쳐주는데 그때 방법은 어떻게 된다? 분모에 60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60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분을 분자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10분. 그래서 총 6분의 7시간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7시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곱하기 최소 공배수. 자, 분모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4x 더하기 3x는 얼마인가요? 14인가요? 자, 그러면 7x는 14. 자, 양변을 뭘로 나눈다? 7로 나누죠. 7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x를 지금 무엇이라고 뒀어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라고 뒀죠? 그러니까 단위는 킬로미터. 그래서 답은 2km이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km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거속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어떻게 한다? 자, 표를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표를 그려서 한 칸, 이게 비는 한 칸이 있어요. 분홍색 부분.
비는 한 칸, 이 아이를 찾아서 공식을 적용해서 일단 다 채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채운 뒤에 어떻게 방정식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자, 오늘은 이 유형에 대해서만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생님이 더 추가로 낸 세 문제 보시고 식을 세워본 뒤에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 거 3번 이상 반드시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